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오실로스코프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파형을 화면에 잡기, 화면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화면에, 그리고 또 파형의 기본적인 정보를 읽는 법, 여기까지 오늘 이론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이제 좀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 할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공부할 건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또 그래야 나중에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을 익힐 때 정리를 머릿속으로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을 보여주는 장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형을 화면에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화면의 수직 측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그런 블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축과 관련된 조정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블록이 있고, 그리고 파형을 AD 컨버팅, 즉 파형을 점으로 데이터화를 하는 거죠. 점을 찍어서 이런 점을 찍는 AD 컨버터 혹은 샘플러라고 하는 핵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담는 메모리,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화면 처리를 위해서 처리하는 디스플레이 쪽 프로세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파형을 어느 부분을 잡을 것인가를 명령을 주게 되는 트리거 부분,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CPU 시스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컨트롤을 운영을 할 때는 이 각 부분들의 기능들을 컨트롤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화면에 잡아볼 파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구형파 혹은 스퀘어 웨이브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파형이 있는데, 어떤 파형이든지 파형은 0V 혹은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전위, 0전위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혹은 아래로 파형은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나타내 주게 되는데요. 이 파형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혹은 최초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부분이 됩니다. 수직 측의 버티칼에 해당되는 컨트롤 항목은 포지션과 스케일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포지션은 우리가 0V 혹은 그라운드라고 했던 이 기준점을 수직축에서 화면의 중간이나 위 혹은 아래 어디에 위치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포지션 컨트롤이 될 것이고요. 스케일은 이 파형의 수직적인 크기를 크게 봤다가 작게 봤다가 하는 이제 이런 컨트롤이 되겠죠. 수평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지션과 스케일로 해서 파형의 스케일로 파형의 크기를 가로축 크기를 작게 혹은 크게 늘려 보기도 할 거고요. 포지션은 시간상으로 0초에 해당되는 지점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화면의 중앙에 위치를 시킬 것인가, 혹은 좌측, 우측 어느 지점에 영초를 놓을 것인가 하는 컨트롤이 되고요. 이 영초의 기준은 바로 트리거라고 하는 어떤 시작 신호, 즉 파형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 지점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오실로스코프는 이때부터 AD 컨버팅을, 즉 화면 파형 캡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화면 캡처는, 즉 AD 컨버팅은 이 영초를 기준으로 해서, 즉 트리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캡처를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앞으로도 이전으로도 캡처를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면 요 부분을 포스트 트리거, 요 이전 부분을 프리, 그렇죠. 예,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트리거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조금 사용해 보신 분은 이 트리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요. 트리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이 오실로스코프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트리거는 앞으로도 종종 여러가지 트리거들을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트리거가 뭔지만, 개념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는 요 놈을 얘기를 합니다. 방아쇠, 권총의 방아쇠죠. 즉 요이 땅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무엇을 시작? 파형을 캡처하기 시작. 자, 그래서 여기부터 0초 이후로 파형을 캡처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파형을 캡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형을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 지점을 지정을 해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의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모든 신호는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시작 지점을 이런 올라가는 이러한 슬로프, 올라가는 슬로프의 어느 전압, 어떤 전압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 이라고 하는 트리거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러면 그 어느 지점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그 순간을 또 트리거 조건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엣지 트리거다 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슬로프 혹은 내려가는 슬로프에 교차하는 어떤 전압 지점, 그 시간, 이 지점을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트리거의 종류들이 있는데 나중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파형을 하나 오실로스코프로 잡아 볼 건데요. 오늘 측정을 해볼 파형은 요 보드에서 나오는 신호고요. 여기 있는 40MHz라고 쓰여 있는 40MHz 클럭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실로스코프는 사용하기 전에 공장 초기화 디폴트 셋업을 해주면 좋은데요. 제가 이전에 다른 것들을 세팅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폴트 셋업, 즉 초기화 버튼은 장비 모델에 따라서 어떤 모델은 요 전면 쪽에 요 스위치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리콜에서 팩토리 셋업을 리콜하기, 리콜 팩토리 셋업 그래서 공장 초기화 불러오기를 오케이 해주시면 초기화가 되고요. 자, 이제 신호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프로브를 사용해서 주로 신호 연결을 하겠죠. 프로브는 이 그라운드, 즉 화면에 0V 지점에 신호의 그라운드를, 보드의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줄 이 그라운드 리드와, 그리고 신호 연결을 해주는 요 가운데 신호 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드의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40MHz 클럭을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무엇인가가 나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0V, 예, 이 써있는 이 부분이 0V고 0V에서부터 뭔가가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죠. 신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치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트리거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신호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트리거를 조정하기 전에 먼저 화면에 수직 측의 위치, 지금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조금 아래로 포지션을 이용해서 0V를 내리고요. 중간쯤을 해서 파형이 위치하도록. 이 크기는 너무 커도 안 좋고요. 너무 커서 화면을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문제 작게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스케일 조정을 하고, 그리고 40MHz 클럭이니까 이 시간의 축을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해보면요, 지금 한 칸에 10나노세컨드, 한 칸에 10나노세컨드까지 제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40MHz 클럭이 보이고 있는데 흔들흔들 하면서 화면이 불안정한 것은 트리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리거를 살펴보면요, 자, 트리거 메뉴를 들어가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엣지 트리거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슬로프는 라이징, 즉 상승 엣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상승 엣지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 지점을 못 찾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트리거의 레벨, 즉 여기 있는 화살표의 요 레벨이 지금 0V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는 0V 이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트리거 레벨을 조금 올려서, 네, 0V 이상으로 한 2V 가까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1.96V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채널 1의 신호, 채널 1 신호가 올라가는 신호인데 1.96V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그 지점을 트리거를 하고 화면의 중앙에 위치를 시킨 겁니다. 포지션으로 트리거의 위치를 우리가 조정을 해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내가 트리거 하기 전에 파형은 이만큼만 보고 후에 파형은 이만큼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 보통은 이제 가운데쯤에서 많이 볼 것이고요. 예, 여기가 0초, 그리고 시간축이 한 칸에 지금 10나노세컨드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그리고 앞으로 다섯 해서 보통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은 10칸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수직 측은 한 칸에 지금 1V, 그래서 보통 8칸 내지는 10칸으로 오실로스코프는 되어 있습니다. 네, 파형을 이제 트리거를 해서 잡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내려가는 슬로프. 그러면
어느 지점이 시작 지점이 될까요? 파형에서. 네, 당연히 1.96V를 지나서 내려가는 그 지점이 트리거 지점이 됩니다. 네, 다시 올라가는 슬로프를 트리거한 거고요. 이제 파형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형의 크기는 여기가 0V고 하나, 둘, 셋, 4칸 4V 그죠? 그래서 0V에서 4V 정도, 대략 한 4V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지금 보여주시죠? 눈금으로. 그리고 수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주기가 한 칸, 2칸 반, 즉 25나노세컨드 40MHz 클럭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 파형 정보 파악하는 방법은 이 커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건데요. 커서는 이렇게 수평과 수직 커서로 되어 있고, 자, 수평 커서는 자, 파형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파악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델타 볼테이지가 3.76V, 이 파형의 크기는 약 3.76V 정도구나, 예,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버티컬 커서로는 커서가 없네요. 예, 저 화면 저 바깥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로 해서 좀 빨리 움직여서 화면 안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여기 들어갔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것도 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파형의 한 주기는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는 24.6 나노세컨드, 예, 이렇게 커서를 이용해서 파형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측정은 여기 자동 메저먼트 입니다. 미리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죠, 측정 항목이. 그래서 주기, 주파수, 앰플리튜드 크기, 예, 세 가지를 측정을 해보면 24.9, 25 나노세컨드, 그리고 40, 39.9 얼마 메가헤르츠, 3.6, 3.7V. 화면 파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메저먼트 값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정확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버티컬 호리존탈 포지션과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그리고 트리거 레벨 조정을 해서 파형을 트리거해서 잡았었는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여기 있는 오토셋이라고 하는 버튼인데요. 자, 트리거가 막 틀어지고요. 자, 위치와 스케일이 막 엉망인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오토셋. 네, 자기가 정해진 정도의 크기로 파형을 화면에 트리거를 해서 위치를 시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약간만 더 조정을 해서 파형을 잡을 수 있고요. 오토셋을 이용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오토셋을 많이 이용할 텐데, 제가 오늘은 이제 실습 시간이니까 처음에 먼저 수동으로 버티컬, 호리존탈, 그리고 트리거를 조정을 해서 잡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한 발 한 발 이 오실로스코프의 기능들과 활용을 이렇게 익혀보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